먹어도 끊을 수 없는 유혹, 거부할 수 없는 맛. 그것은 바로 음식 속 지방. 하지만 안심하고 즐기는 이들은 별로 없다. 다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 버리고 싶어요. 살이 많이 찐다는 거. 비만의 원인쯤으로 인식되어 온 지방. 그러나 지방이 섭취가 부족해질 경우 에너지 섭취 부족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식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종류의 지방. 그중 독이 되는 지방은 따로 있다. 조용한 살인자라고 할 만큼 한마디로 말해서 백해위기. 나쁜 지방이라 불리는 그것의 정체를 공개한다. 제대로 먹으면 내 몸을 살리는 지방도 있다. 지방을 섭취를 하되 아주 똑똑하게 섭취를 했는데요. 지방으로 지방을 태우는 기름의 반전 매력까지. 기름이요? 지방이 건강을 해친다는 편견은 이제 그만. 지방으로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 당신이 알지 못했던 지방의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5천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바꾸고 고쳐줄 닥터 지방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민족 최대 명절 네. 추석이 지난 지 벌써 일주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렇죠. 제 몸은 아직도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어우, 그냥 무거워요, 몸이. 아직도 추석을 기억하고 있어요. 몸이 말해주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지금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옛날에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저 아세요? 제 몸을 그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제대로 오셨어요. 그쵸. 요 배둘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요 배 주변에 있는 이 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몸을 보면은 변화가 없는 걸 보니까 네. 잘못하고 있나 봐요, 제가. 그쵸.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뭐예요? 비만의 원인이 어떤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방. 네. 지방. 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뭐요? 비만의 원인이 지방이 아니라 결과가 지방이다라는 말이에요. 지방하면 김현욱 씨처럼 이렇게 비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에너지원이 필수 영양소잖아요. 그러네요. 지방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과잉 섭취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아, 그러네요. 지방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류혜남 씨. 요리할 때마다 번번이 기름진 음식을 하게 된다고. 애들 간식 주려고요. 학교 갔다 오면 배고프니까. 오늘 간식 메뉴도 역시나 바삭바삭한 돈까스? 엄마가 해준 간식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어요? 돈가스. 버터를 조금 넣으면 그 애들 입맛에는 고소해요. 근데 어른 입맛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자주 좀 해먹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칼로리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근데 칼로리 걱정은 항상 해요. 근데 맛있는 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입에서 땡기는 지방의 유혹 앞에선 언제나 속수무책. 그 결과 체중도 점점 늘어났다.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좋아하긴 한 것 같아요. 혹시 어머님이 먹고 싶어서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간식의 절반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근데 특별한 건 없는. 그녀와 가족들은 평소 어떤 음식들을 먹고 있을까? 아이가 좋아하는 햄에서부터 버터, 치즈, 삼겹살, 아이스크림 등이 눈에 띄는데 모두 고지방, 고열량 음식들. 이쯤 되면 건강이 걱정된다. 몸집은 좀 있는데 기초 체력이 약해서 먹으면서 쉽게 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현재는. 나는 체중 감량을 위해 노력도 했었다고? 이거는 차로 먹으면 뱃살이 빠진다 그래서 받은 거고요. 이거는 체지방 감소되는 거 알약. 이거는 밥 대용으로. 그러나 몸무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 늘어나는 살과 함께 말 못할 고민도 늘었다.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 이 소리 들을 때가 제일 속상하죠. 빨리 그래서 빨리 빼야 되는데 싶긴 하죠. 더더욱이나. 늦은 밤 손님들이 들이닥쳤다. 왔어 들어와. 뭐야? 안녕하세요. 촬영 나왔어. 이분들 다 누구세요? 다 자매예요. 외국에 자매세요? 원래 살라면인데 오늘 4명만 모였어요. 셋째 언니고 여기는 넷째 언니. 안녕하세요. 저 밑에 일곱째, 저는 여섯째. 피디님도 보면 아시겠지만 다 많아.
수액들 아직 다 뭐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비슷한 덩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모두들 결혼 후에도 한결같이 빠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매년 늘고 있는 상황. 이때 또 한 번 울리는 초인종 소리. 아, 치킨이다. 네, 오, 맛있는 치킨이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야, 최고. 오, 진짜 맛있는 냄새나. 맥주 있어야 돼, 맥주. 아, 맥주 있더라. 아, 맥주 먹어야지. 치킨은 맥주야. 먹자. 늦은 밤이건만 야식한 상이 푸짐하게 차려졌다. 맥주 먹어, 맥주. 기름진 음식 좋아하는 건 집안 내력인지 누구 한 명 멈출 기미가 전혀 없다. 집안 식구분들이 식성이 다 비슷하신가요? 네,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고기류 좋아하고 뭐. 워낙에 먹는 걸 좋아해서 끊을 수가 없네. 먹는 속도도 빨라 순식간에 사라진 음식들. 10kg 늘고 10kg 늘고 10kg 늘고 잘 안 빠져요. 빼고 싶은데 저도 66 사이즈 입고 싶어요. 진짜 근데 잘 안 돼요. 그녀들이 평소 즐겨 먹는다는 음식들 속 지방들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방은 그 종류에 따라 맛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 지방은요, 크게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으로 나눕니다.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딱딱한 고체이기 때문에 돼지고기 기름 살면 그 라드라든가 삼겹살 드시게 되면 하얀 지방 부분이 포화지방이고요. 그다음에 불포화지방은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흔히 많이 보는 건 집에서 쓰시는 식용유가 불포화지방에 해당됩니다. 이도저도 아닌 그 사이 기름이 트랜스지방인데요. 트랜스지방은 워낙은 상온에서 액체인 기름을 포화지방의 맛과 풍미를 내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지방이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의 하나이긴 하지만 상온에서 고체, 기름의 형태를 짓는 마가린이 대표적인 지방입니다. 특히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상온에서 굽기 쉬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자체가 콜레스테롤을 나쁘게 만드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기는 하지만 이건 또 좋은 점이죠. 나쁜 콜레스테롤을 많이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맥경화의 위험성을 준다는 게 포화지방의 단점인데요. 트랜스지방은요. 더블샷을 줍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좋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리기 때문에 포화지방보다 훨씬 몸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동맥경화를 촉진해서 뇌졸중이나 심장병, 심근경색증이 생기게 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바람의 원인이 된다는 이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께 지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박태균 식품의학 전문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직접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네. 자, 이게 세 종류의 기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네. 더 언급한 기름들인데 네. 이게 불포화지방입니다. 네. 이게 액체잖아요, 완전히. 아, 그러네요. 한번 흔들어 보시면. 이렇게 그러네요. 흔들어지잖아요. 네. 우리가 식용유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건 대부분 불포화지방이에요. 불포화지방. 예.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뭐죠? 약간 액체 반, 고체 반 뭐 이런 식이잖아요, 느낌이. 한번 볼까요? 네. 그러네요. 예. 걸쭉하잖아요. 약간 걸쭉. 걸쭉하네요. 이게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바로 예. 이거 거의 움직이지 않잖아요. 이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오, 진짜 딱딱. 예.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몸 속에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만약에 혈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네.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같이 그 피 따라서 움직이겠죠. 되는데. 혈관 부위에 딱 네. 끼어가지고 점성이 좀 진해지겠죠. 예, 진해지겠죠. 네. 잘못하면 막힐 거 아닙니까? 네. 심장에 막히게 되면 뭐예요? 심장, 심근경색. 심근경색. 뇌에 막히게 되면 뇌경색. 뇌경색 또는 뇌졸중. 정말 암울한 사실 중에 하나가 네. 이 트랜스 지방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잔류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소화돼서 없애지는 데까지 네. 짧게는 6개월, 6개월이요? 아니면 길게는 평생. 그래서 이걸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준비해봤습니다. 보시면 아주 반가운 얼굴의 주인공이 저희에게 본인에 대한 식습관에 대해서 의뢰를 하셨는데 함께 보면서 이분의 잘못된 지방 섭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습관 진단을 의뢰한 주인공을 찾으러 간 것. 지글지글의 지방 맛의 절정을 이룬다는 삼겹살집이다. 이곳에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주인공이 있었으니 아, 오늘 주인공입니다. 예, 많이 뵌 분인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 원정예입니다. 우아한 이미지의 배우 원정예 씨가 오늘의 주인공. 부잣집 사모님 무서운 시어머니 역할로 불안관을 누비고 있다. 럭셔리하게 집에서 일도 전혀 안 하고 굉장히 까칠하게 자기만 꾸미는 사람처럼 박수 많이 보세요. 근데 사실 실속은 안 그래요. 모임 때문에 오게 된 삼겹살집. 일단 삼겹살 한 점 부짐이 쌈 싸서 한 입 먹는가 싶더니 저 된장찌개 하나 하고 밥 하나만 주세요. 그래서 고기 필요하시면 기름 맛을 느껴야지. 여기서 밥을 먹으면 어떡해. 야채 같은 거를 주로 많이 먹고요. 고기는 그냥 많이는 안 먹어요. 몇 저름 정도? 삼겹살을 앞에 두고 된장찌개를 먹는다? 조절하시나 보네, 나름대로. 되게 엄청 드시네요. 그녀가 기름진 음식을 피하면서 식단 관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조금 정기 검진식으로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피 검사를 한 번씩 하는데 그래서 건강검진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진단을 받은 것. 이제는 건강을 생각해야지 이러고 가려서 음식도 좀 먹고 신경을 쓰는데도 좀 괜찮겠지 했는데 이제 약간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아, 이제 좀 더 조심해야 되나 이런 이제 그런 생각도 제가 좀 들고요. 그래서 24시간 그녀의 식습관을 관찰해 잘못된 점은 없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그래서 평소에 식습관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도 우유 정말 좋아하는데. 간식을 챙긴 후 다음날 있을 드라마 촬영을 준비하는데 대표님이 되시겠네요. 넌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게 정말 말로 안 들리니? 아니, 네 몸 생각해서 먹는 것 좀 줄이라고 말했잖아. 그게 뭐야? 아니, 나름 노력한다고 했는데. 여배우 연기중에 불쑥 끼어든 목소리. 그 정체는 촬영하고 있던 제작진. 아니, 선생님 말씀하시길래 뭔가 확 들어오실 때 저를 말하는 줄 알고. 대사 암기와 연기 연습을 하다 보면 금방 출출해지는데 이때 선택한 것이 영양이 풍부한 건강식품 우유와 치즈다. 유제품을 좋아하는 편이죠. 뭐 버터라든가 뭐 치즈, 뭐 이런 생크림 뭐 이런 거 보면 다 우유로 이게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젊은 시절부터 한결같은 미모를 자랑하던 그녀. 그 비결은 유제품? 제가 이 버터류는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찐빵을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이렇게 해서 쪄요. 제가 듬뿍듬뿍 발라서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되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아, 유제품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평소에도. 빵에 안에 이렇게 넣어서 드시는. 칼슘 뼈에도 좋고 뭐 여러 가지 글쎄 저 전문적으로 잘 많이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유를 먹는 게 좋다고 그러잖아요. 유제품에 과연 문제가 있는 걸까? 그래도 고기를 그렇게 많이 드시지도 않고 평소에 보니까 우유하고 치즈, 유제품을 많이 드시는데 이 건강식품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나요? 사실 우유 그러면 건강식품 맞죠. 그렇죠. 칼슘도 들어있죠. 고단백 식품에다가. 근데 유일하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화지방이 많다는 거. 우유예요? 하루에 예를 들면 정부에서 정한 포화지방 섭취 제한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하루에 15g 이하 먹어라 이런 얘기인데 그걸
그렇게 저 정도로 드시면은 금방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 이상으로. 예. 그러면 우유 한 컵에 어느 정도의 포화 지방산이 들어있는 거죠? 우유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유마다 또 유제품마다 조금씩 다 다르지만 한 팩의 정도에는 약 한 5g, 이게 일반 우유입니다. 하인 일반 우유, 그러니까 저지방 우유 말고 한 그램은 한 5g 정도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면 3개만 마셔도 15g이네요? 네, 3개 마시면. 저 우유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물처럼 마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아마도 좀 저지방 우유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예를 들면 지금 얘기한 5g 정도의 포화지방의 양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양이냐? 초코바로 치면 1개, 그리고 핫도그 1개 정도에 들어있는 포화지방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즈 6장에는 삼겹살 한 200g, 그럼 1인분 약간 넘죠. 이 2g에 들어있는 포화지방 양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유제품 그러면은 다 그냥 몸만 좋은 생각하는데 일단 좋은 것도 많이 섭취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까지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니까 안 좋은 거네요, 결국에. 이번엔 장보기에 나선 원정예 씨 꼼꼼하게 상태를 살펴보는데 물건 하나를 사도 제대로 모른다고. 가공식품 역시 그녀의 깐깐한 리더망을 피할 수 없다. 그 성분을 좀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조금 달라졌다고 그럴까? 트랜스지방 이게 지금 0으로 나와 있어요. 0g. 아, 정확하게 체크하시네요. 저 체크 안 하고 사세요? 전 안 보는데요. 가공식품을 살 때 그녀만의 철칙이 있다. 냉동식품이라든가 뭐 하여튼 빵 종류, 제가 뭐 치즈에다가 빵 한 쪽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래도 트랜스지방 0 이렇게 돼 있는 거 골랐는데요. 여긴 또 무슨 문제가 숨어 있는 걸까?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원종래 씨가 시장을 보시면서도 아까 꼼꼼하게 영양 성분 표시를 보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분명히 트랜스지방 0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죠. 사실은 0인 게 다른가 하면 좋죠. 근데 그 의미가 완전한 수학적인 0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공식품 안에 트랜스지방이 0.2g 미만 들어있으면, 그것보다 아래 들어있으면 0이라고 표시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0.199까지는 0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네요. 근데 0.2g 미만이면 별로 걱정할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요? 걱정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성인의 하루 트랜스지방 섭취 제한량을 2.2g 정도 이하 먹어라, 이런 얘기인데요. 보통 이제 과자 같은 데 보면은 거기 보면 1회 제공량당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의 보통 과자 한 봉지 크게 하나 그걸 딱 뜯어서 먹으면은 보통 그게 1회 제공량이 아니라 3회 제공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 먹는 게 돼요. 그러니까 많게는 거의 0.5g 약간 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트랜스지방이. 그걸 4봉지 이상, 뭐 5봉지 이렇게 먹게 되면, 뭐 과자만 먹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렇게 먹게 되면 2.2g을 초과하게 되는 거고요. 5봉지 0.5 곱하기 5 하면 2.5g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뒤에를 보면 총 몇 회 제공량이라고 써 있어요. 그걸 꼭 확인하고 나눠서 체크를 해서 진짜요? 먹거든요. 아이고 형님 어서 오세요. 예쁘네. 앉으세요 형님.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원정예 씨. 덕분에 그녀의 집은 마을 사랑방처럼 친구들의 방문이 이어진다. 여성분들이 빵 진짜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소한 향이 너무 좋아요. 너나 나나 빵순이야 이가. 빵순이 클럽 같아. 이분 김승희 씨 아니죠? 맛있어. 맛있는 수다 중 건강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다. 밀가루에다가 뭐 크게 들어가는 게 없었잖아. 근데 요즘은 정말 착한 지방들이 잔뜩 들어있는 건데 언니 어떻게 생각해? 난 이거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나도 뭐 그냥 그래도 우유도 많이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만들어진 빵이니까. 커피. 좀 믹스 커피죠. 딱 보니까.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다방 커피. 원래 우리가 이거 믹스 커피가 안 좋다고 하잖아. 언니도 믹스 커피를 가끔 마시는데. 믹스 커피를 하루에 한 잔은 내가 꼭 먹는 편이야. 그러니까 빈속에 아침에 첫 잔은 제가 믹스 커피를 먹어요. 믹스 커피 거기에도 이렇게 성분 뒤에 보시면요. 트랜스 지방이 0으로 나와 있어요. 저런 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진짜 0g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정도로 먹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닌가 싶은데. 믹스 커피와 빵에도 문제가 있다? 빵과 커피에도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커피 중에서도 그 지금 아까 얘기한 다방 커피, 예, 커피 믹스에는 들어있는.
제과 제빵류에서는 트랜스 지방의 일종인 쇼트닌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쇼트닌. 믹스 커피의 성분표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 경화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화유. 경화라는 건 딱딱하게 굳어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트랜스 지방이라고 안 써 있어도 경화유라든가 아니면 쇼트닌이라고 써 있으면은 이거는 트랜스 지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트랜스 지방이 0%라고 적혀 있는 것도 이제 안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도 불포화 지방의 일종이거든요. 이 불포화 지방이 수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일종의 변형이 된 게 바로 이 트랜스 지방. 수소이온을 넣는 전이 되는 것 말고 또다시 변형시키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 열을 가하면 가열하면 변형이 됩니다. 보통 이게 식용유잖아요. 식용유에 열을 가한다는 건 뭐죠? 튀김 음식 할 때 계속 열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엌에서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우리 집 부엌에서도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과연 그 말이 사실인지 점검에 나섰다. 닥터지방에서 나왔어요. 네, 들어오세요. 기름이 좀 많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희 집에 기름이 좀 많은 편이에요. 어디 있어요? 한번 따라와 보시나요? 저희 콩기름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요리에나 다 쓰는 기름이고, 올리브유, 요즘에 올리브유가 몸에 또 좋다고 해가지고, 사놨거든요. 이 색깔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요즘에 그 백종원의 파기름, 고추기름 그런 거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저희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튀김 요리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쓰고 버리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 양파 껍질을 넣고 이렇게 걸러내면은 좀 깨끗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에서 봤어요. 네. 주로 이제 쓰는 기름이 이 정도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라장 속 묵혀둔 식용유부터 올해 추석 선물로 받은 것까지 그녀의 식용유 사랑 끝이 없다. 요즘에 방송에서 어떤 기름이 좋다, 어떤 기름이 좋다 얘기를 또 하면은 또 좋다니까 사게 되더라고요. 집안에 가득한 다양한 종류의 식용유 과연 안전하게 먹고 있을까? 예리하고 날카로운 점검을 위해 전문가가 나섰다. 네. 건강한 식생활을 책임지는 이명 교수. 먼저 사용 중인 식용유의 보관 습관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색과 식용유의 점성 그리고 냄새까지 꼼꼼하게 상태를 체크해보는데 어째 점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조금 개봉하신 지가 조금 되신 것 같아요. 네. 네. 개봉한 지 하고 있긴 네. 한데 좀 썩었나요? 그러지는 않고요. 이런 기름들은 사실 산패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산패될 확률이 높다고?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첫 번째 문제점은 기름 보관 위치? 공기 중에 산소하고 맞닿거나 또 아니면 이런 형광 불빛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이런 열이 같이 작용을 하게 되면 산패할 확률이 높아서 저희 몸에도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보통 가스레인지 옆에 두고 쓰는 식용유. 이렇게 쓰다 보면 뚜껑도 닫지 않고 보관하기 일쑤인데 이런 잘못된 습관이 산패를 부르는 지름길이라고. 식용유를 보관할 때는 열, 공기, 빛 이 세 가지를 멀리하자. 산패를 부르는 두 번째 습관 바로 고추기름과 재사용 기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기름에 채소가 들어가서 저희가 열 처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산패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될 수 있으면 빨리 쓰시는 게 좋고요. 튀김을 하면서 생기는 찌꺼기와의 접촉이 산패를 가속화시킨다는데 남은 기름은 버리는 것이 좋지만 한 번 정도 더 사용하려면 이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이 필수다. 튀김 찌꺼기를 완벽하게 걸러내기 위해서는 커피 여과지에 걸러주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공기와의 접촉 시간을 줄이기 위해 기름은 식히지 않은 상태에서 걸러주는 것이 포인트. 다 걸러진 기름은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번엔 식용유 사용법을 점검해 보기로 했는데 주부가 호박전을 부치기 위해 선택한 식용유는 바로 올리브유. 주로 제가 호박전 애기 간식으로 먹이거든요. 그래서 애기한테 좋은 기름으로 해주고 싶어서. 이때 올리는 두 번째 경고.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기름 선택을 잘못하며 집에서도 바로 트랜스 지방을 드실 수가 있거든요. 네, 아이에게 좋지가 않거든요. 주로 케이크나 빵, 튀김 요리 등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게 되는 트랜스 지방. 그런데 어떻게 집에서 사용하는 올리브유가 트랜스 지방을 만든다는 것일까? 지금 보시면 올리브유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특히 지금 사용하시는 게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얘는 사실 발연점 자체가 조금 낮아요. 높은 온도로 가열하시면 트랜스 지방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발연점이란 어떤 물질을 가열했을 때 연기가 나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하는데, 집에서 사용하는 식용유의 발연점은 어떨지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다. 먼저 올리브유의 발연점 실험. 올리브유를 넣고 끓이기 시작하자 170도씨가 넘어가면서 서서히 연기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다른 기름의 경우는 어떨까? 이번엔 콩기름과 카놀라유의 발연점을 실험해 보는데, 콩기름은 200도씨에서 카놀라유는 240도씨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 식용유에 따라 발연점이 다른 것을 확인! 그렇다면 발연점이 다른 식용유로 같은 음식을 조리하면 어떻게 될까? 카놀라유와 올리브유로 똑같은 기름의 양과 불의 세기를 맞춰 조리를 시작했다. 약 1분이 지나고 카놀라유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반면 올리브유는 살짝 탄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발연점이 낮은 기름은 이렇게 오래 열을 가하게 되면 음식까지 같이 태우게 된다. 발연점보다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게 되면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나쁜 지방인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고, 기름 속에서 나는 연기는 담배 속 발암물질인 아크롤레인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전을 하시거나 할 때는 아무래도 온도를 많이 높이셔야지 되니까 저렇게 올리브유보다는 차라리 식용유나 카놀라유 같은 발연점이 높은 거를 쓰시게 되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죠. 식용유는 발연점이 200도씨 이하인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와 중간인 콩기름, 포도씨유, 옥수수유, 그리고 240도씨 이상인 해바라기 씨유와 카놀라유로 나눌 수 있는데, 발연점에 맞춰 무침이나 샐러드 요리에는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를 사용하고, 프라이나 볶음 요리처럼 열을 조금만 가하는 요리에는 콩기름과 포도씨유, 옥수수유를, 열을 많이 받는 전이나 튀김 요리에는 해바라기 씨유와 카놀라유를 써야 안전하다. 용도에 맞춰서 발연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징들을 좀 잘 알고 쓰신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제가 막 두고 했는데 딱 알맞게 유통기한도 잘 확인을 해서 이제 써야 될 것 같네요. 제가 기름을 많이 이렇게 준비했는데 이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식용유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제가 가져온 거고 하나는 제가 갖고 왔어요. 유성욱 씨 집에서 쓰는 식용유를 가져온 거잖아요. 보기에는 눈으로 보면 똑같아요. 보통 다 이 색깔이에요. 보기에는. 그죠?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산패가 됐다고 합니다. 색깔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데. 알 수가 없죠. 근데 산패가 됐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산가 측정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시중에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한번 그냥 무쳐만 보면 바로 나옵니다.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유승옥 씨가 산패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승옥 씨가 산패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승옥 씨가 산패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향도 비슷하고 색도 비슷하고 잘 구분이 안 가네요. 자, 됐습니다. 또 색깔이 다르네요. 이거 원래 색깔 그대로고, 이거는 산패가 전혀 안 됐다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색깔이 다 거의 노랗네요. 그죠? 노란색으로? 노란 거 이 단계에서 2단계만 이상이어도 산패가 많이 된 거기 때문에 이쪽은 분명히 산패가 된 건데, 이게 누구 자사시죠, 이게 누군지. 손 들어요. 이게 식용유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이잖아요.
보면요. 네네. 불포화 지방이 혈관 건강에는 유익한데 산패는 의외로 더 빨리 됩니다. 이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포화 지방이라 해도 오래 두고 드시거나 아까 열을 가하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식용유를 쓰지 않는 게 낫다? 예, 그러니까 산패가 돼서 산도가 아주 올라가게 되면 기준치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런 식용유는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지방으로 건강을 찾는다? 그럼 좋은 지방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무슨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해하던데. 연어 같은 경우는 지방이 많아도 좀 좋은 지방? 그런 거 있잖아요. 불포화 지방산 좋은 거죠. 아니, 불포화 지방산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불포화 지방은 체내에서 혈중 지질의 수치를 개선해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가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 종류 중 하나인데 지방에도 필수 지방산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오메가3과 오메가6번입니다. 이런 오메가3과 6은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섭취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결핍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어른들 같은 경우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피부의 재생 능력이라던가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부스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탈모가 되는 이런 피부 기능에 저하가 많이 옵니다. 건강 비결이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오늘의 주인공. 네네. 들어오세요. 제가 찾으러 온 주인공은 맞으세요? 아니에요. 제 딸이에요. 아니세요? 네. 그럼 따님 어디 계세요? 연구실에 있어요. 평범한 가정집에 연구실이 있다? 그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가봤더니 과학기구로 꽉 차있는 연구실이 진짜 있다? 이곳에서 연구 중인 최은정 박사. 떡볶이를 봐도 팥빙수를 봐도 안 땡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3개월 동안 10kg가 쫙 빠졌어요. 인생 최고의 몸무게를 기록으로 남겼다는데 17kg 나오는 사진을 찍어놨어요. 아들 찍지 저를 찍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때 이제 한번 다시는 이렇게 안 찌리라는 마음으로 설마 이거보다 더 나가야겠나 해서 찍었는데 다행히 이거보다 더 나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17이 딱 되니까 진짜 87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위기감을 느끼긴 했어요 진짜. 자꾸 살찌는 딸 때문에 어머니 역시 고민이 많았다. 아니에요. 건강에도 이상이 생겨 고지혈증 진단까지 받은 최은정 박사. 아니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이만해가지고 엄청 걱정이 되는데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면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화내고 말도 못하고 엄청 속상했어요. 뭘 말을 못해. 내내 스트레스. 그랬던 그녀가 불포화 지방산을 이용해 10kg 감량에 성공. 더불어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정상으로 잡았다. 보통 지방을 제한하시게 되는데 지방을 너무 제한하시게 되면 특히 우리 나이에서는 건강에 정말 큰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섭취를 하되 아주 똑똑하게 섭취를 했는데요. 똑똑한 지방 섭취법이라? 그것이 궁금하던 찰나 때마침 차린 점심 밥상. 그런데 이 음식 중에 그녀가 말한 지방이 있다? 기름, 지방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음식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정말 다이어트에 도움도 되고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 공급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식탁 위에 숨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을 찾아라. 제가 건강 프로그램을 해왔기 때문에 네. 좀 그런 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좀 좋은 네. 네, 맞습니다. 견과류도 제가 들어보고 네. 호박밥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거 뭔가 상식을 깨는 마늘에 제작진은 이 선택으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2개 정답. 하지만 하나는 마늘 요거 빼고 네. 아까 이 호박밥으로 생각하셨던 거 요거 진짜 호박이 아닙니다. 호박 아니에요? 네. 아보카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식단 첫 번째 아보카도 밥.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리는 멕시코가 원산지인 과일. 불포화 지방산 중 하나인 올레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일단 몸무게를 줄이는 게 시급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보카도는 과일이지만 일단 먹었을 때 상당한 포만감을 줬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 필수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지방 공급원이 됐습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지방이 풍부한 아보카도. 과연 그 맛은? 제가 안 먹어보는 거라고 모르겠는데 네. 아무 맛도 안 나는데 그냥 이미 아무 맛도 안 나요.
최원정 박사의 초간단 아보카도 요리. 손질한 아보카도를 뜨거운 밥과 섞어 간장과 들기름을 넣어 간을 맞춰주면 끝. 하루 한 끼 밥에 비워나만으로도 혈관 건강을 챙길 수 있다. 불포화 지방산 식단 두 번째, 오메가3가 풍부한 꽁치구이. 일주일에 2번 등푸른 생선으로 오메가3를 보충하는 그녀. 특히 뇌기능 향상에 도움을 줘 꼭 챙겨 먹는다고. 제 나이쯤 되다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른바 아줌마 치매라는 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핸드폰 찾았는데 냉장고 속에 들어있다든지. 근데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 중증은 아니지만 저 역시도 이제 예전보다는 좀 깜빡깜빡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늘은 제철을 맞아 맛과 영양이 풍부한 꽁치를 구이로 준비했다. 경력이나 연륜에 앞선 살림의 신 어머니. 딸이 올려둔 꽁치 위에 불을 더 세게 조절하는데? 엄마 왜 그래요? 이렇게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아저씨 왜 그러시는 거예요? 바삭 구워야 기름기 없이 맛있게 먹죠. 아니에요. 그 꽁치에 있는 좋은 건 다 빠져나가는데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핵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센 불에서 바삭 구워버리면 다 빠져나갑니다. 오메가3가 빠져나간다? 생선을 노릇하고 바삭하게 굽기 위해 센 불을 사용하면 온도가 높아져 오메가3가 상폐되거나 생선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 이런 경우 오메가3가 없는 속빈 강정 같은 생선을 먹는 셈? 식초를 이용하시게 되면 오메가3를 지키면서 꽁치를 맛있게 구워서 드실 수 있습니다. 최원정 박사는 꽁치를 굽기 전 식초를 바르는데 식초가 생선 속 단백질을 응고시켜 오메가3가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준다. 그 후 약한 불로 익혀 오메가3의 산태까지 방지하는데 과학 지식을 이용한 박사의 꽁치구이 비법. 비교해보면 역시 센 불에서 구운 생선에서 기름이 더 많이 빠져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원정 박사의 불포화 지방산 식단 견과류. 불포화 지방산의 고고라 불리는 견과류. 지방이 많아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데 그녀는 1회분씩 밀봉한 후 냉동실에 보관해서 먹고 있다. 그리고 오메가3 하루 권장 섭취량인 2g을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호두는 하루 5알, 고등어는 하루 한 토막이 정량이다. 특히 이 꽁치라든지 고등어 이런 게 정말 좋지만 저도 바쁘다 보니까 매일 챙겨 먹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스푼만으로 이 오메가3의 섭취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어느 집이나 다 갖고 계실 거예요. 한 스푼만으로 오메가3 하루 권장량을 간단히 채울 수 있다? 과연 뭘까? 바로 이겁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기름병? 이게 뭔데요, 이게요? 네, 이거 들기름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보카도 밥을 만들 때도 들기름을 넣었는데 들기름은 기름 중에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 함유량이 가장 높아 단 한 스푼만으로도 하루 권장 섭취량을 채울 수 있는 것이다. 이 양은 고등어 한 마리에 든 오메가3 양을 넘어선다. 들기름이 좀 아쉬운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산패가 쉽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기름을 섞는 것. 항산화 물질이 많아 유통기한이 긴 참기름을 2대8로 섞어 사용하면 좀 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다. 몸에 좋은 지방처럼 살 빼는데 좋은 지방도 있다? 여기 특별한 비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이 있다는데 오늘의 주인공 어디 있나요? 저희 죄송한데요. 잠시만요. 혹시 그 특별한 걸 드시고 살 빼셨다는 분? 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특별한 비법을 전수해줄 오늘의 주인공 정현지 씨. 그녀가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즐기고 있다는 방송 댄스. 춤으로 지방을 활활 태우는 걸까? 본격 웨이브에 들어가는데 아니 방금 웨이브 하신 거 맞아요? 왜 이렇게 잘해 다들? 왜 이렇게 뻣뻣하세요? 좀 뻣뻣해요. 그래서 지금 춤 배우는 거예요. 저희 같이 다이어트 하는 동호회 분들이세요.
다 빼셨어요? 굉장히 날씬해 보이세요, 전부 다. 체지방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체지방을 좀 많이. 그냥 보기에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안에 속에 정말 진짜 지방이 빠져야 그게 정말 다이어트가 된 거니까. 근데 그 체지방을 이제 현재가 많이 빼서 얼마나 빼신 거예요? 저 체지방만 한 6에서 7kg 정도 감량한 것 같아요. 출산 후 불어난 몸매를 바로잡기 위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는 현지 씨. 3개월간의 특별한 다이어트로 절록한 라인이 다시 돌아왔다는데 과연 그녀의 S라인 몸매 비법은 무엇일까? 운동은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하고요. 저는 기름으로 살 뺐어요. 기름으로 살 뺐어요. 어머, 방금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다이어트 비법이 기름이라니? 진상 확인을 위해 그녀를 따라 나섰다. 그녀를 맞아주는 건 막둥이 친동생. 그런데 이름이 호뚱이? 이름이 호기고 원래 옛날에 얘가 뚱뚱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맨날 호뚱이라고 불러요. 호뚱이 근데 너무 잘생겼잖아. 아, 지금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손흥민. 손흥민. 정말 닮았네요. 옛날에 저 얼마나 뚱뚱했었는데요? 아, 옛날에 한 101kg 정도까지 0.1톤까지 갔었어요. 예. 증거 사진이라며 누나가 꺼내든 휴대전화 속 호기씨? 그런데 두 사람이 정말 동일인물? 한때 0.1톤에 육박하던 몸무게 무려 30kg 감량에 성공해 혼남으로 다시 태어났다는데 오늘 그 다이어트 비법을 공개하겠다는 호기씨. 여러분에게 간식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뭐야, 왜 얼음을 갖고 왔어? 얼음이. 홈메이드 요거트인가 보다. 물끌물끌한데 또? 다이어트 비법이라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한 입씩 먹어보는데 뭐야 이거? 코코넛 아이스크림인가? 이거 뭐야, 호기야? 기름이에요. 방금 먹은 게 기름 덩어리? 아, 그러니까. 기름인데 그게 이제 살 빼는데 도움이 되는 기름이라서. 코코넛 오일이야. 열대지방에서는 약재나 식량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왔다는 코코넛 오일. 코코넛의 말린 속살에서 추출한 기름인데 24도 이하에서는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액체로 변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미국 FDA에서 일반적으로 안전한 식품 목록에까지 등재된 코코넛 오일은 할리우드 스타들의 다이어트 비법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고. 현지 씨와 호기 씨 역시 다이어트를 위해 코코넛 오일을 생으로 먹기 시작했다는데 코코넛 오일이 피부에 좋다 그래서 특히 튼살에 좋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신했을 때 이걸 몸에 발랐었는데 남동생이 먹는 걸 보고 제가 한번 나도 먹어볼까? 이게 이제 기름이라서 먹을지 말지 고민이 됐는데 딱 먹어보니까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먹고 있어요. 코코넛 오일이 무슨 성분 때문에 좋은 건데요? 아, 이게 포화지방이 많거든요. 포화지방이 많거든요. 포화지방이요? 예. 나쁜 지방인 포화지방을 먹고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 포화지방이 일반적으로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예외가 코코넛 오일입니다. 이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이지만 중산실 지방산으로 에너지 대사가 빨리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체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고 오히려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노폐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있는 체지방도 축적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코넛 오일이 천연 식욕 조절제로 포만감을 증진시켜서 먹는 그런 식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학술지에서도 코코넛 오일이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고 나쁜 지방을 감소시켜 비만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코코넛 오일에는 모유의 주성분 중 하나인 라우르산이 풍부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데 모유에 약 6%가량 들어있는 라우르산이 코코넛 오일에는 무려 50% 이상 들어있다고 한다. 그 효능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항균, 항염 작용에도 효과 만점이라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코코넛 오일 어떻게 먹어야 할까? 아무리 몸에 좋은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기름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많이 먹으면 체지방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그냥 섭취 용량은 하루에 45g
큰 스푼으로 한 3스푼 정도 드시는 게 적정 용량입니다.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니 폭풍 관심 쏟아지는데. 봐봐. 제가 이걸 아침, 점심, 저녁 식전 한 30분 전에 먹어요. 이게 되게 포만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식전에 한 스푼씩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다는데 맛도 괜찮을까? 매일 먹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매일 먹어? 이거 매일 식용유처럼 쓰면 되는 거야. 진짜? 응. 그럼 요리할 때도? 응, 요리할 때 넣어서 먹으면 되지. 진짜? 남매의 요리 시작은 무조건 코코넛 오일이다. 코코넛과 잘 어우러지는 호기 씨의 추천 재료는 바로 닭가슴살.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닭가슴살 요리를 많이 먹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일반 올리브 오일 쓰다가 이제 코코넛 오일을 쓰니까 한결 더 나아진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 살도 더 많이 빠지고. 코코넛 오일로 너릇너릇 구워낸 닭가슴살. 보고만 있어도 군침 돈다. 불에 닿고 요리에서 나는 향은 확실히 좀 먹고 싶은 그런 느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탄력받은 호기 씨, 코코넛 오일에 토르띠아를 구워내는데 자유자재로 척척 요리를 해내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요리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코코넛 오일 닭가슴살 샐러드와 코코넛 토르띠아. 이에 질세라 누나 현주 씨가 꺼내든 건 바로 제철 맞은 대하.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코코넛 슈림프라고 있어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그게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코코넛 오일이랑 새우가 궁합이 참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기막힌 궁합, 그 맛은 먹어본 사람만 안다는데 팬에 코코넛 오일을 둘러주고 소금을 살살 뿌린 후 새우만 올려서 구워내주면 끝. 코코넛 오일과 환상 궁합을 이루는 코코넛 새우구이와 오믈렛이 완성됐다. 드디어 기다리던 시식시간. 대박. 고소한 코코넛 향이 벌써 입맛을 자극하는데 그 맛은 어떨까? 오일이 확 올라온다. 그 새우 쩐내가 없네. 새우의 향이 살아있습니다. 새우 향이 고급스러졌어. 진짜? 코코넛과 어울려진 새우의 향. 느낌이 코코넛 오일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서 뭐라고 할까 고기를 같이 먹는 느낌? 그래서 되게 색다르네요 맛이. 또띠아는 뭔가 되게 부드러우면서 그리고 약간 코코넛 향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진짜 되게 좋아할 만한 음식? 고마워요. 여자의 마음을 아는 음식을 해줘서. 다이어트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포기했던 지방. 편견을 버리면 맛있게 다이어트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길 바랄게요. 엄청난 진동과 함께 무거운 그녀들이 왔다. 닥터집하고 20인의 다이어트 체험단 등장. 살이 쪄서 고민인 부위도 각양각색. 평생의 숙제인 다이어트가 풀리지 않아 고민이라는 그녀들이 모였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디서 많이 본 얼굴들인데? 아하라, 바로 기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마포구 빅마마 네 자매들? 자매분들을 다 데리고 오신 거예요? 다 같이 운동해야 돼요. 2살이다. 4살이다. 66 사이즈 입고 싶습니다. 먼저 평소 비만을 부르는 생활 습관을 점검해보기 위해 자가 진단부터 실시한 후 정확한 체중, 체지방을 알아보기 위해 체성분 분석 검사를 진행했다. 20명 전원 꼼꼼하게 검사 완료. 체험은 1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 첫 번째 그룹은 운동으로 다이어트에 도전했다. 밖에 나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TV를 보시면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큰 걸음 운동법은 걸음을 걷는 동작을 크게 응용한 것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건 운동법은 보긴 쉬워 보여도 팔과 허리, 다리 등 전신을 사용해 다이어트에 효과 만점인 운동이다. 다른 10명의 그룹은 MC 유승옥의 운동법과 함께 코코넛 오일 다이어트를 병행하기로 했다. 66 사이즈를 위해 파이팅! 파이팅!
드디어 체험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다섯.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요? 체험 1차에도 한자리에 모인 빅마마들. 다리 좀 올려, 빡시게. 야, 너희 언니들이 한번 해봐. 나이 많은 언니들이 이렇게 한대. 의자에서 빠져야지. 야, 한 번만 줘봐라. 야, 한 번만 줘봐라. 안 돼, 저리 가. 한 번만. 아까워. 정말 더럽게 치사하다, 진짜. 유진인정아. 더럽게 치사해. 이번엔 체지방이 많아 고민이라는 박윤옥 체험자의 집. 이리 와봐. 네, 무슨 일인데? 이거 어제까지도 물이었는데 이상하다. 상한 건가? 하루 사이 굳어버린 코코넛 오일. 일단 먹는 건 미뤄두고 운동부터 집안일도 하면서 운동까지 생활 밀접형 다이어트를 선택했다. 이번엔 물을 마시는가 싶었더니 물통으로 운동을? 아이디어 왕이네요. 아, 맞다. 이거 녹았을래나? 진짜 녹았네? 신기하다. 드디어 한 입 먹어보는데 언 거는 넘기기가 좀 그래. 녹은 거는 먹기는 참 좋아. 근데 넘어가면서 약간 느끼함? 7일간의 체험, 집에서도 산에서도 정석불문, 심지어 응용 동작까지 섭렵하며 열심이다. 살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6일째. 이 중 이선민 씨는 매일 아침마다 자전거 타기를 실천하고 있는데 성격이 급해서 뭐든지 빨리 가야 되고 그런 우일에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그냥 운동만 100% 운동만 해서 좀 살을 한번 빼보자 싶어가지고 오이를 안 먹는다고 했어. 혹시 오이를 써도 가망이 없을 것 같아서 안 준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일주일간의 다이어트 체험 종료. 체험 후 그녀들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체중하고 체지방하고 좀 나눴어요. 제가 그럼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중이 가장 많이 빠지신 분 1위는 심보경님. 운동과 코코넛 오일을 병행했던 신보경 체험자 무려 2.2kg 감량에 성공했다. 체지방 대망의 1위. 열심히 했던 만큼 기대에 잔뜩 부푼 체험자들. 아이고 대단하세요. 체지방이 무려 3kg이 넘게 빠졌어요. 뭐 일주일 만에 3kg 뺄 수 있다는 거네, 그럼? 1위는 바로 박윤옥님. 나야. 아이고, 오일 먹은 거 먹으면 나 시간 사라질 근육량도 2kg가 늘었어요. 여기 온 보람이 있네요. 일주일 만에 체지방량 3.3kg 감소한 결과 확인 완료. 분석 결과 운동과 코코넛 오일 다이어트를 병행했던 그룹의 다이어트 성공률이 높았다. 체중이 1, 2kg 주는 걸로 어떤 결과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체지방을 관리하는 게 필요하고요. 적절한 식이요법이 필수적인 요건이 될 것이고요. 또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비만 관리에는 꼭 필요한 요소들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지방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상식을 좀 깰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하지 마시고요. 지방 공부 잘 해가지고 지방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지바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늘질환 사망률 1위, 나이와 상관없이 터진다. 예고 없는 시한폭탄, 침묵의 살인자, 뇌졸중. 뇌경색이나 뇌출혈 증상 없이 갑자기 사망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뇌경색, 치매를 부른다.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윤무보 박사. 그의 뇌졸중 극복법은?
주모로 가는 급행열차 뇌졸중의 모든 것 다음 주 닥터지방호에서 공개됩니다. 뭐가 정답일까요? 다시 한번 내 표정이 좀 과한 살 빠지는 기름이요. 살 많이 빼야 돼. 절대 알았어요? DNA 그대로. 없어요.